안녕하십니까, 농보라입니다. 농보라의 가르침, 돈 모으는 법. 이번엔 1금융, 2금융, 3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금융, 2금융, 3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통장, 우리가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을 가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한가? 투자 통장, 계속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1금융권은 리스크가 낮은가? 3금융권은 과연 무조건 리턴이 큰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1금융권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3금융권도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축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 거죠. 일단 1금융권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 금융기관에나 은행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4대 시중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특수은행이라고 해서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계 시중은행, 제가 이렇게 말로 드리지 않아도 이런 게 있구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2금융권은 도대체 뭐냐? 보통 2금융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이란 이름을 안 붙인 것, 저축은행은 은행이라고 붙었지만 은행이란 이름을 안 붙은 것들, 상호금융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뭐 이런 것들이 또 상호금융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고, 저축은행 많이 들어봤죠. 저축은행들,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캐피탈 뭐 이런 부분들이 은행이 아닌 금융권들은 보통 2금융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사를 2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3금융권, 이거는 보통 4금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대부업이라고 하죠. 라이센스 있는 러시앤캐시, 사나머니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도 아니죠. 꽤 생긴 지가 됐죠. P2P 대부라고 해서 보통 자기네 회사에다가 대부란 말을 안 붙이는데 사실 이것도 대부업입니다. 테라 펀딩, 피플 펀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 여기 사진에 보면 나오죠. 일수 달돈 해가지고 남대문 사채, 일수 달돈 이런 것들은 정말 제도권에 안 들어있는 사채라고 할 수 있죠. 무섭습니다.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금융권은 이건 나라에서 정해준 것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금융 회사들을 이용할 때 급을 나눠놓은 건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할 때 리스크도 적고 최대한 저축 이자를 많이 받고 싶을 때는 어떤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2금융권 중에서도 조금 안전한 곳, 그리고 이 이자도 많이 주는 곳이 1.5금융권이라고 해서 상호금융권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나는 무조건 은행 쪽으로 갈 거야, 신한은행 갈 거야, 우리은행 갈 거야 뭐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많지 않죠.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이런 곳들이 이 돈을 떼일 위험도 적고 이자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별로 자기가 어떤 금융상품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한다,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1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굉장히 아파트 대출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 이런 거 할 거다 그러면 1.5금융 쪽, 상호금융 쪽 이쪽을 많이 거래를 해놓으시면 유리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예적금 풍차 돌리기, 이건 1.5금융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상호금융,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당연히 증권사인데, 은행에 있는 판매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기보다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증권사의 통장을 터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지 펀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증권사에 있는 ETF를 하거나,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 FC라고 하죠. 보험 판매인 분들이 와서 설명해주고 판매하는 것들은 떼가는 게 많습니다. 그분들 영업수당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서 자기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금자 보험, 나라에서 만약에 이 은행이 막아줬을 때 보장해주는 금액이 5천만 원까지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5금융 상호금융권은 보장이 다 되느냐? 이 상호금융권 지역, 농협, 지역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들은 중앙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옆에 농협, 옆에 수협, 옆에 신협에서 다 합병을 합니다. 자기 돈이 떼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물어봅니다. 이거 은행이면 은행이지 왜 1, 2, 3금융을 나눴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뭐 통일호, 모금화호, 새마을호, KTX 다 있는데 각자 쓰임새가 다르죠.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잘 안 가는 곳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용도에 맞게 금융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금융권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금융, 상호금융권을 선택을 하면 은행이 망할 일도 없고 이자는 많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